자, 지금부터 우리가 수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열이라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배경인데, 말 그대로 숫자는 수를 나열하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흐름 파악이에요. 자, 흐름 파악을 하는데 세상의 문제는 딱 두 가지로 갈라져. 쉽게 말하면 등차, 등비, 수열이라는 멘트가 있는 것과 그리고 등차, 등비라는 말이 없는 것, 이렇게 갈라집니다. 등차,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없을 때.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게 나오냐면 수열 AN 이렇게 등장해요. 수열 AN. 그러니까 수열이 있다, 이 정도의 언급을 하는 거지 어떤 수열인지 몰라. 하지만 앞에 있는 이 등차, 등비, 수열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성질을 공개하겠다. 바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질에 따른 해석. 성질의 해석을 요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연산을 좀 해봐. 이게 되는 거죠. 연산을 하기. 다시 말하면 목표가 선해석, 후연산이라는 과정을 밟아줘. 이게 되는 거예요. 선해석, 후연산. 하지만 수열 AN이면 이미 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목표가 뭐야 하면은 성질 파악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 얘가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면 이 사람이 자신의 특징을 공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 아니면 또는 점화식, 수학적, 귀납적 성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섹션 자체가 두 개가 서로 다르구나. 그래서 등차 등비 때는 성질에 따른 해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항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질 파악하기 위해서 항을 펼쳐라. 이게 되는 거죠. 항을 펼쳐라. 자, 이게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이제 공부법이 위아래가 다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살짝 위로 올려서 등차 등비의 성질이 뭘까? 등차 또는 등비의 성질이 뭘까? 그럼 상대들이 이제 맨 처음에 오픈할 때 등차 수열 AN, 등비 수열 AN 뜨겠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간단한 표를 쫙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풀기가 어렵지 않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때 여기는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열의 종류, 여기는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이렇게 적어주면 낫겠죠? 개수만 적으면 또 헷갈릴 테니까 이게 적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항의 개수를 2개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를 2개를 줄 거야. 그러면 이것의 목표가 뭘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상 명심할 것은 식이라는 건 혼자 있는 게 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야 라고 한다면 현재 이것의 목표는 바로 공차를 구해라 이 뜻인 거예요. 목표는 공차 구하기. 현재 공차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공차를 구하려면 네가 뭘 알아야 될까? 그러면 이게 바로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있어야 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은 항의 개수가 2개다. 항의 개수 2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동시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보면 am분의 am 플러스 1이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일정하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구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하면 바로 목표는 공비다. 목표는 공비. R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조건문은 항의 개수를 몇 개? 바로 2개를 공개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항의 개수가 2개이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의 개수를 2개를 언급해 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걸 이항을 해주면, 싹 그어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야 이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 준다면 an 플러스 1이란 an 곱하기 r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목표로 하는 게 구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하면 목표는 특정 항을 물어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항 a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을 구하려면 나는 뭐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은 바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하나의 기준항이 있어야겠구나. 이건 꼭 굳이 초항일 필요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기준항하고 바로 공차 D가 있어야만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라도 10번째 항 구해줘 라고 하면 기준항과 공차가 있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목표는 바로 특정항이다. 이 되는 거야. 목표는 특정항. 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조건문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 조건문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항. 바로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 D가, 공비 R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야. 공비 R 값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이 있어야 나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럼 좀 더 넘어가서 만약 항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항의 개수가 3개. 살짝 앞에 타이틀 적어준다면 여기는 공차, 공비 구하기야. 공차 5와 공비 구하기. 자, 그렇다면 현재 항의 개수 3개면 바로 여기는 등차 또는 등비의 중항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죠. 항의 개수가 3개면 등차, 등비, 중항. 그래서 첫 번째, 만약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어. 근데 얘가 등차 수열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항의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 항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편하게 가운데 것을 몇 번? 2번을 더해 준 것이 양쪽을 더해 준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가 3개인 경우 이것이 서로 관계가 항수 자체가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현재 첫 번 항의 개수가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일정해진다면 등차, 중항을 써주시고요. 만약 여기서 항의 개수가 비본적으로 여기도 등비 수열도 항의 개수가 만약 2개라면 3개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3개라면 이럴 경우에는 등비 중항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운데 항을 몇 번? 2번을 곱해 준 것이 양쪽을 곱해 준 거와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항의 개수 3개인 경우는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조금 더 심화한다면 어떻게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바로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을 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항이 존재하는가? 이게 되는 거야. 중항이 존재하는가? Yes. 중항이 존재하는구나. 가운데에 있는 항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 말의 의미는 이 a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네모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 등비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an과 an 플러스 2의 곱이 네모야 라고 준다면 이때는 중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편하게 가운데 항을 몇 번? 2번을 곱해 준 것이 네모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째인데 만약에 그러면 등차도 등비도 아니면 어떡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일반적으로 4개를 주는데 현재 요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차나 공비의 활용입니다. 공차 5와 공비 활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첫 번째는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1, A, B, C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자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식도 몇 개 나와야 돼? 3개. 하지만 실제 이렇게 나오면 조건문은 하나밖에 안 줘요. 아니 문자가 3개인데 왜 식을 하나밖에 안 줘? 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현재 1,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1 플러스 3D.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공차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1A, BC가 나온다면 현재 이게 등비수열이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1, R, R제곱, R3승 이렇게 공비에 관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4번이라는 걸, 요 항액에서 4개짜리 공차 공비의 활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옵션을 설명할 때 만약에 항액 개수가 2개 이상이 나와 2개 이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첫 번째 우리 생각하는 마인드는 첫 번째 뭘 생각하냐면 공차 구하기가 가능한가? 공차 구하기가 가능한지. 그러려면 두 항의 차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항과 항 사이 가운데 연산기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공차 구하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등차 중항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요 1번, 2번을 해보고 안 되면 세 번째는 공차를 활용한다. 공차 활용. 다시 말하면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달라 이 되는 거야. 한 문자 바로 공차에 관한 정리. 관한 정리.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항의 표현이 항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나와. 항의 개수가 2개 이상. 살짝 좀 지워서 항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언급이 된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마인드는 혹시 이게 공비를 구하라는 건 아닌가? 공비 구하기를 물어보는 건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비 구하기가 안 된다면 등비 중항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세 번째가 공비의 활용이다. 공비 R에 대한 활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달라. 한 문자에 관한 현재 R에 관한 정리 필수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등차 수열, 등비수열의 일반 항이나 아니면 등차, 등비수열의 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해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새로운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추가해서 함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났다면 결국 그 다음에부터 등차 등비가 나올 때는 선해석 후 연산. 뭐한다? 선해석 후 연산이라는 과정을 꼭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연결해서 등차 등비 수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